공부는 예쁘게, 성적은 더 예쁘게 용꾸쌤의 과학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광물 감별사 자격증 땄었죠. 자, 이때 광물을 조그만한 블록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은 그 블록들이 뭉쳐서 하나의 레고 작품이 되는데요. 바로 암석을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만 봐도 머리가 아프다고요? 에이,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불에서 태어난 화성암,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 압박받고 변신한 변성암. 오늘 용꾸노트 한 장이면 암석단원 100점 확신합니다. 첫 번째,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 화성암입니다. 화성암은 크게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울 때 여기 2개를 잘라서 화산암, 심성암 이렇게 외워주시고 2개를 합쳐서 화성암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바로 마그마가 어디서 식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마그마가 지표 부근에서 식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운 공기를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식습니다. 그러면 우리 알갱이들이 달라붙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정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반대로 땅속 깊은 곳, 지하에서 굉장히 느리게 식는 심성암입니다. 자, 그럼 알갱이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큰 알갱이가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결정의 크기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는 반려암과 화강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윗줄에 있는 친구들은 결정의 크기가 작고요. 아랫줄에 있는 친구들은 결정의 크기가 큽니다. 자, 세로줄도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현무암과 반려암은 어두운 색 암석이고요. 그에 반해 유문암과 화강암은 밝은 색 암석입니다. 그럼 선생님, 외우기 너무 어려워요.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선생님이 외울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자, 우리 TV 보면 전현무 아저씨라고 있을 거예요. 자, 이분 결혼 안 하셨는데 가정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뭐가 됐냐? 유부남이 되셨습니다. 유부남이지만 우리 유부남이라고 발음해 볼게요. 자, 결혼을 했는데 너무 바빠서 집에 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내를 반려자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이 반려자분께서 화가 났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전현무 아저씨가 유부남이 되는데 너무 늦게 들어와서 반려자가 화가 났다. 자, 2번째는 퇴적암. 이 친구는 퇴적물이 꾹꾹 눌러져서 다져진 암석이에요. 그래서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게 되거든요.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멀리서 볼 때 줄무늬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줄무늬가 생긴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층이 나눠진 줄무늬다라고 해서 층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여기에 생물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뭐 생선이 깨꼬닥하고 들어갔다. 그럼 당연히 죽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완전 늦게 발견을 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네, 화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적암의 특징, 층리와 화석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선생님이 대표적인 퇴적물을 여기 검은색으로 글씨를 써놨어요. 자, 그러면 이 퇴적물이 쌓여서 퇴적암이 되겠죠. 그 친구들을 모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갈입니다. 자갈은 여감이 되는데요. 우리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 우리 역동적인 자갈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다시 한번, 역동적인 자갈은 여감이 된다. 그리고 모래를 밟으면 사각사각 소리가 납니다. 우리 사각사각 외워주시고요. 그래서 모래는 사각사각 사암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진흙은요, 이암이 되는데요. 얘는 이렇게 외우세요. 진흙 너무 부드럽잖아요. 어머, 진흙이암. 이렇게 외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진흙이암 이렇게 외워주시고, 마지막 석회 물질은 너무 쉬워요. 석회라고 들어있죠. 얘는 석회암이 됩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석회 물질, 조개 껍데기나 산호초 이런 것을 우리가 석회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 퇴적암의 생성 과정이랑 그림이 나와요. 그럼 육지에 가까울수록 알갱이 입자들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자갈이 있고요. 점점 부드러워지는 진흙으로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자갈이 쌓이면 무슨 암석이 된다고요?
역동적인 여감. 모래가 쌓이면 사각사각 사암. 진흙은 진흙이암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그래서 이암. 자, 세 번째 변성암입니다. 기존의 암석이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으면 성질이 확 변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암석이 되는데 그걸 변성암이라고 불러요. 자, 아래 그림 보시면 어떠한 돌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게 되면 돌이 찌부러지겠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것들이 멀리서 보면 줄무늬처럼 또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압력에 의해서 줄무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염리라고 부릅니다. 퇴적암의 층리와는 생성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우리 변성암에서도 어떠한 암석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해봅시다. 자, 먼저 퇴적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암으로 바뀌는 이 친구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사각사각 모래는 쌓여서 퇴적암인 사암이 된다고 했는데요. 사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사랑하는 친구가 생깁니다. 열이 세서 막 달라붙는 거예요. 바로 사암과 사귀는 사이 사귀는 규암입니다. 이렇게 외워주시고, 아까 진흙은 진흙이암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진흙은 우리 자갈 모래보다 굉장히 부드럽죠. 그래서 편합니다. 편함. 자, 진흙이 걷기 편하기 때문에 진흙을 걷다 보면 우리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 편마음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석회물질이 쌓인 석회암인데요. 석회암은 열을 받으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누구로 승진하냐? 대리로 승진합니다. 우리 대리암은 우리 대리석 알죠? 반짝반짝. 그 대리석의 성분이 바로 대리암입니다. 여기까지가 퇴적암이 변성암이 되는 사례였고요. 하나 있습니다. 화성암이 변성암이 되는 사례. 아까 전현무 씨 결혼해서 반려자가 화가 났죠? 우리 화가 나면 화를 다스려야 됩니다. 뭘로?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화강암은 편마암으로 변화합니다. 각각의 암석들이 변성암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이 친구들 모두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 암석들이 한 번 태어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지구는 거대한 재활용 공장이에요. 그래서 퇴적암이 변성암이 되기도 하고요. 변성암이 화성암이 되기도 해요. 이런 걸 우리가 암석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먼저 퇴적암부터 볼게요. 퇴적암이 먼저 생겼어요. 근데 얘가 바람에 의해서 깎이고 침식되고 운반되면 다시 퇴적물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굳어지면 다시 퇴적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퇴적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되겠고요. 이 변성암이 녹아요. 뜨거운 마그마에. 그럼 이 마그마가 식으면 뭐가 돼요? 화성암이 됩니다. 또 화성암이 녹을 수도 있죠. 마그마로. 그리고 화성암도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그렇죠. 변성암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변성암도 깎일 수 있어요. 풍화침식 운반. 그럼 다시 퇴적물이 되고요. 화성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돌멩이 이름 외우느라 멘붕 온 여러분을 위해 쌤이 영혼을 갈아 넣은 과학 노트 한 판입니다. 바로 지금 캡처하시고요. 노트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